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현대 아이오닉5 대구 택시 차량의 사고로 논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짚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일단은 전기택시를 구입하는 건 자제하시라 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은 이게 회사 차, 그러니까 차 자체의 잘못이냐 아니면 택시기사 운전자의 실수냐 여기에 대한 논란인데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택시기사가 되어봅시다. 우리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이게 차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거나 그게 중요한가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분명하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저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인간의 오류거나 아니면 차의 문제거나 상관없이 저런 사례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저 몸 안 다치고 문제없이 하루 운행 잘 마치고 또 다음날 운행 잘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게 택시라는 직업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서 굳이 차가 누구의 책임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잘 마치고 내일 잘 일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전기차에서 점점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게 문제죠. 결국 누구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게 인간의 오류라도 우리가 기존에 소나타 택시 같은 경우에 저런 사례들이 발생했나요? 저 정도로 뭐 인간이 오류를 범했던 차가 문제거나 상관없이 180km로 달리면서 때려받고 그로 인한 엄청난 부상들, 치료 과정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글쎄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거의. 빈도로 본다면 팔린 대수는 압도적으로 소나타나 K5 같은 중형 2리터 가스차가 넘사벽으로 많을 건데 우린 저 정도로 사고를 쉽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가까운 1년 정도에 우리가 봤던 그 전기차의 급발진인지 인간의 오류인지 원인은 알 수 없는 그 사고들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서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몇십 도 이상 날려버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으로 박아버린다든지 엄청난 가속도로 갓길에 날아가 버린다든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사고 거기에서 운전자의 부상 같은 것들이 있겠죠. 180km로 달리다가 사고난 아이오닉5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나타나 K5에서 저 정도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없거든요.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택시기사로서 오늘 일 잘 마치고 내일 또 걱정 없이 일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오류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뭐 충전소 같은 데서 급발진 같은 혹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은 종종 있었던 건 우리 택시 기사들이 다 알잖아요. 뭐 그래서 세차기 돌리고 나오다가 뭐 급발진을 해버린다든지 차 꺾다가 뭐 급발진을 해서 주차된 거 몇 대 때려 박는다든지 사실 그런 건 소문으로 종종 듣죠. 하지만 그 피해나 정도가 아무래도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막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피해가 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가까운 시점에 전기차의 급발진인지 인간의 오류인지 알 수 없는 사고는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의 규모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자동차에서도 공식적으로 이건 인간의 오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가스차 소나타나 K5 그랜저 같은 데서 이 정도 사고들이 이 정도 비율로 있었습니까? 최근에. 아니잖아요. 근데 판매 대수, 운행 대수는 소나타나 그랜저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설령 이게 인간의 오류다라고 한다면 그 인간의 오류를 자동차 회사가 막아줘야죠. 맞지 않나요? 기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자동차 회사가 그 오류를 알고 막아줘야 되는데 그 오류가 지금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문제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오류가 뭐가 원인이 됐든 상관없이 적어도 이 오류가 이 정도의 문제까지는 커지지 않도록 자동차 회사가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정도가 되면 그때 전기차를 사시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출력을 제한한다든지 뭐 아니면 악셀을 3초 이상 풀로 밟고 있으면 갑자기 기능을 출력을 제한시켜 뭐 60km 정도까지 제한시켜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맞잖아요. 급발진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착각으로 악셀을 밟고 있다라고 한다면 풀악셀로 밟을 때 이게 2초에서 3초 지나면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동력을 끊어버리고 출력을 한 속도를 60km, 50km 밑으로 제한해버리면 되잖아요. 소리를 삐삐삐삐삐 강하게 울려주면서 악셀이 아예 멈춰버리면 동작을 멈춰버리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넣어주셔야죠. 만약에 이게 인간의 오류라고 한다면 맞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 기사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기사들은 이게 언제 누구의 차에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이 문제를 보완하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전기택시는 구입하는 걸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전기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저 연료비 적게 든다 뭐 이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둘러보면 연세 지긋하신 많으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뭐 오지랖이겠지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할게요.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시면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전기택시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이 착각해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7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사님이나. 그럼 그분들도 똑같이 막 80km 저런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 나면 어른들 그 제대로 회복이 되실까요?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전기택시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젊은 분들이라도 이 문제가 적어도 기능적으로 제한되기 전까지는 전기택시를 사지 마십시오. 저도 솔직히 팔고 싶은데 차라리 그때 그냥 그랜저를 사거나 아니면 K5나 소나타 그거 일반은 못 사면 그냥 렌트카 뽑아서 그거라도 세금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했으면 되는데 괜히 또 다 택시 좋은 얘기만 하고 전기택시 싸다, 연료비 적다, 뭐 통행료 싸다 그 얘기만 듣고 했죠. 근데 막상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쉽지 않다. 적어도 문제가 공식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출력이 일정 이상 풀악셀을 3초 이상 밟을 때 강제로 속도를 차단해주는 기능을 업데이트 시키거나 얼마든지 그건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메뉴로 선택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풀악셀 제한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강제 출발 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3초 이상 풀악셀 밟으면 동력 60%까지 제한해버리면 이런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능을 안 넣어주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업데이트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통해서 얼마든지 기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넣어줬는데도 선택 안 했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건 무조건 기사의 다 책임이고 답답하죠. 그리고 조금은 이제 이거 일반 분들은 모르시는데 뒤에 손님이 이제 헤드레스트를 잡고 운전자의 발을 볼 수 있냐 없냐로 약간 논란이에요. 자, 이건 아이오닉 5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뒤에 손님이 운전자의 발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오닉 5는 앞자리에서도 좌우로 왔다, 조수석과 운전석을 왔다 갈 수 있도록 중간에 센터 터널이 비어 있어요. 완전 비어 있어요. 바닥까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일반 승용차처럼 중간이 이렇게 막혀서 덮여 있으면 악셀이 그 덮여 있는 센터 터널의 벽 쪽에 붙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뒷좌석 대각선에 앉아서는 발이 안 보이죠. 하지만 아이오닉은 중간에 센터 터널이 없어요. 그래서 조수석 헤드레스트 잡고 몸을 기울이면 당연히 보이고 뒷좌석에 앉아서도 약간 허리 긴신 분들은 살짝만 이렇게 상체 숙여서 봐도 발 쪽이 대략 보입니다. 센터 터널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왼발, 제 오른발, 악셀 밟는 오른발이 옆이 다 보여요. 아이오닉 5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뒤에 타신 분이 자기가 봤다라고 목격담을 얘기하는 건 충분히 진실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저도 어제 이제 새벽에 운행하면서 제가 그 뒤에 손님이다 생각하고 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속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조명이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없는 곳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음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렇게 저속으로 50도 60km 지나가면서 조명 있는 곳을 지나갔다 없다 하면서 내 발이 중간에 센터 터널도 없으니까 악셀 밟고 있는 것과 브레이크 밟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목격자가 온라인에 올린 글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구조가 좀 달라서 아이오닉 5는 뒷자리에서 상체만 살짝 숙이면 운전자의 발이 보입니다. 혹시 아이오닉 5 못 타보신 분들은 동료 기사님 택시나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 택시는 좀 유보하시라. 참 근데 마땅히 살 차가 애매해서 참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지금이 구입하기가 참 애매하긴 해요. 차량을. 참 고민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여튼 일단 전기 택시는 아직 유보하십시오. 이 기능이 달리기 전까지 강제로 출력을 제한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추가해주는 건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기 택시는 유보하십시오. 감사합니다.